일막돈 이후의 인간. 돈이 사라져도 인간은 존재하지만 의식이 사라지면 인간은 사라진다. 우리는 오랫동안 돈으로 세상을 설명해 왔습니다. 가치, 성공, 행복, 심지어 존엄까지. 그 모든 기준을 얼마로 말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 이후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의미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 순간이 조용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제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걸, 돈이 부족해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걸,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스스로의 본래 자산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돈 이후의 인간은 더 이상 얼마를 가지느냐보다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묻습니다. 그에게 불안,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이해의 깊이입니다. 그는 물질을 버리지 않지만 물질에 자신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돈은 삶의 재료이지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언제나 더 많이 가지려는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가를 공유합니다. 이해력이 곧 영향력이 되고 공감이 곧 자산이 되는 시대. 그것이 바로 돈 이후의 인간이 사는 법입니다. 돈 이후의 인간은 다른 사람을 경쟁자가 아니라 거울로 봅니다. 그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는 승리보다 연결을, 성과보다 경험을, 소유보다 존재를 택합니다. 그 선택은 느리지만 그 느림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더 벌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알아야 한다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해력이 곧 통찰이고 통찰이 곧 생존입니다. 돈 이후의 인간은 지식을 쌓지 않고 의식을 확장합니다. 그는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의 시대가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은 기술도 제도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인간의 의식입니다. 그 의식이 새로운 경제를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짓고 새로운 문명을 세웁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가 끝나면 이제는 의식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돈은 인간의 손에 있지만 의식은 인간의 본질에 있습니다. 돈 이후의 인간은 다시 자신을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돈 이후의 시대를 여는 첫 문장입니다. 돈은 인간의 손을 묶었지만 의식은 인간의 눈을 열었다. 이막 의식이 새로운 자산이 된다. 이제 부는 통장에 있지 않다. 의식의 깊이에 있다. 돈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의식의 경제입니다. 이제 진짜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이해력과 통찰력 그리고 관찰의 깊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의식이 곧 필터가 됩니다. 정보를 구분하고 본질을 보는 사람만이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돈의 속도보다 의식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AI가 계산을 대신하고 데이터가 분석을 대신하는 시대. 그러나 이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이해가 곧 인간이 가진 마지막 경제적 힘입니다. 의식이 새로운 자산이 된다는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AI는 더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지만 그 정보를 통찰로 바꾸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이해력은 곧 지적 통화입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거래하고 누군가는 이해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해로 연결된 관계는 절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부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로 구분됩니다. 단순히 빨리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 표면을 읽는 눈보다 본질을 보는 눈이 더 비싸집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10번의 거래보다 큰 가치를 창출합니다. 돈으로 사는 정보는 흔하지만 의식으로 얻은 통찰은 유일합니다. 그건 검색으로 얻을 수 없고 책으로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건 단지 깊게 이해하려는 태도에서만 나옵니다. 이제 의식은 새로운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공부는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자기 확장입니다. 대화는 거래가 아니라 공명의 장이 됩니다. 그리고 관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설계 기술이 됩니다. 이 모든 게 돈보다 더 강력한 자산입니다. 의식은 잃지 않는 재산입니다. 은행이 무너져도 사회가 바뀌어도 그 의식은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잃지 않는 건 돈이 아니라 의식의 중심입니다. 돈의 시대가 끝나면 이해의 시대가 옵니다. 의식이 높을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관계는 깊어지고 시간은 풍요로워집니다. 그건 단순히 잘 사는 법이 아니라 깊게 사는 법입니다. 지식은 쌓을 수 있지만 의식은 살아야만 얻을 수 있다. 산막 보이지 않는 교환, 신뢰의 경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세상을 움직인다. 한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교환의 방식이 태어납니다. 예전에는 금이, 그 다음엔 종이돈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가 세상을 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걸 넘어서는 새로운 통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숫자가 없지만 가장 강력한 통화입니다. 그건 계약보다 깊고 광고보다 오래갑니다. 돈으로 주고받는 세상은 즉각적이지만 쉽게 끊어집니다. 하지만 신뢰로 주고받는 세상은 느리지만 오래 연결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물건보다 사람을 사고 있습니다. 제품보다 태도를, 서비스보다 철학을 삽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뢰가 쌓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뢰의 경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리뷰, 누군가의 존재감이 수천만 원의 가치를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광고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소비합니다. 신뢰는 기술보다 인간적인 자산입니다. 기계는 정확하지만 신뢰를 만들지 못합니다. 신뢰는 오직 진심의 시간으로만 쌓입니다. 그건 효율과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진짜 신뢰는 여전히 느리게 만들어집니다. 그 느림이 바로 새로운 경쟁력이 됩니다. 돈으로 시작한 관계는 돈이 끊기면 끝나지만 신뢰로 시작한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남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위기 속에서 가장 강한 기반이 됩니다. 신뢰가 있으면 기회가 오고 신뢰가 없으면 시스템도 무너집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신뢰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그건 금융보다 더 넓고 기술보다 더 빠르며 돈보다 더 인간적입니다. 신뢰는 연결의 통화이며 이해는 그 이자를 만드는 힘입니다. 신뢰의 경제에서 부자는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믿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는 설득하지 않고 공명합니다. 그는 팔지 않고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다시 새로운 신뢰를 만듭니다. 돈의 시대엔 거래가 중심이었지만 의식의 시대엔 교감이 중심이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신뢰라는 통화가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인간관계와 경제의 기반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거래, 그러나 가장 오래 남는 가치,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경제를 움직인다. 사막 이해력의 차이가 부의 차이가 된다. 부는 계산이 아니라 이해에서 태어난다. 한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하는 자입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데이터를 보지만 그 안에서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해력의 차이가 결국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해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보를 연결하고 맥락을 읽는 능력입니다. 같은 현상을 보아도 누군가는 단순한 사건으로 보고 누군가는 구조의 움직임을 봅니다. 누군가는 숫자를 보고 누군가는 인간의 심리를 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해력의 차이 그리고 부의 격차입니다. 이해력은 단순히 공부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건 관찰의 깊이와 공감의 폭에서 자라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과정을 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 사람을 움직였는지를 읽습니다.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이해로서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은 속도가 아니라 이해의 깊이로 나뉩니다. 빨리 아는 사람은 트렌드를 만들지만 깊이 이해한 사람은 역사를 남깁니다. 트렌드는 잠시지만 이해는 방향을 바꿉니다. 이해력은 돈보다 오래갑니다. 돈은 사라져도 이해는 남습니다. 그래서 이해력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잃어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과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력은 인간의 가장 높은 통화입니다. 그건 감정의 경제에서도, 지식의 경제에서도, 신뢰의 경제에서도 작동합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합니다. 그는 반응하지 않고 인식합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이해의 힘입니다. 이해는 인간을 부자로 만듭니다. 그건 마음의 부, 시간의 부, 관계의 부입니다. 이해력은 모든 것을 잇는 다리입니다. 돈과 신뢰를 잇고, 감정과 이성을 잇고, 과거와 미래를 잇습니다. 이제 세상은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가 아니라, 당신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 이해력이 당신의 영향력이 되고, 그 영향력이 곧 당신의 부가 됩니다. 돈이 멈추는 곳에서요. 이해는 흐릅니다. 그건 보이지 않지만 모든 부의 근원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해력의 깊이가 곧 부의 깊이다. 오막 내면의 통화 외면의 구조. 세상을 바꾸는 건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는 의식이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나를 규정하고 시장이 나를 평가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만든 건 인간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방식이 우리가 사는 구조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기업의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산업이 되며 그 산업이 사회의 질서를 만듭니다. 즉, 구조는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복제되는 것입니다. 돈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단지 교환의 수단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없으면 불안하다. 더 가져야 안전하다. 이 믿음들이 모여서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돈의 구조는 인간의 두려움으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두려움 대신 이해로 구조를 바꾼다면 어떨까요? 돈이 아닌 의식이 중심이 된다면 경제는 두려움의 구조에서 창조의 구조로 바뀝니다. 내면의 통화란 한 인간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모자람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누군가는 가능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는 결핍의 구조를, 다른 하나는 성장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객관적인 듯 보이지만 그 실상은 각자의 의식의 투사체입니다. 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관찰합니다. 그 관찰의 깊이가 세상의 형태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의 확장된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통화가 건강하면 외부의 구조는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그건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으로 돈을 관리하면 불안이 생기고 이해로 돈을 다루면 균형이 생깁니다. 돈은 의식의 거울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통화는 감정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안정된 사람은 결정이 단단하고 판단이 명료합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 결국 외부 구조의 패턴이 됩니다. 그렇기에 회복된 인간의 내면은 곧 회복된 사회의 모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제의 근본은 숫자가 아니라 의식의 진동수입니다. 높은 의식은 낮은 구조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해는 구조를 정돈하고 사랑은 구조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구조를 지속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세상은 조용히 바뀝니다. 외면의 구조는 내면의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 매일 품는 생각, 매일 반복하는 감정이 바로 세상의 코드가 됩니다. 그 코드를 바꾸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진짜 혁명은 거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돈이 움직이기 전에 의식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세상의 형태를 다시 그립니다. 외부 구조는 내면의 언어로 만들어진다. 의식이 바뀌면 시스템은 따라온다. 육막 선언 의식의 경제로 간다. 돈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제 의식의 시대가 온다. 오랫동안 인간은 돈을 중심으로 문명을 세웠습니다. 돈은 권력이었고, 돈은 안전이었으며, 돈은 신이었습니다. 그 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신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건 돈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돈이 더 이상 인간의 중심이 아닌 세상입니다. 이제 인간은 다시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부는 통장이 아니라 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 의식의 품격이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이해력은 새로운 화폐가 되고 신뢰는 새로운 자산이 되며 사랑과 연대는 새로운 시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의 경제입니다. 의식의 경제에서는 속도보다 깊이가, 양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거래보다 교감이, 성과보다 의미가 중심이 됩니다. 이제 세상은 얼마에 살 수 있는가 보다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의식의 경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태도이자 관계의 방식입니다. 이해가 깊은 사람은 첩게 말해도 신뢰를 얻고, 공감이 넓은 사람은 경쟁하지 않아도 연결됩니다. 이해, 공감, 신뢰,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새로운 부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AI가 지식을 다루는 시대에 이제 인간은 의식을 다루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AI가 세상을 계산한다면 인간은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기술을 이해의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해가 곧 자율이고 의식이 곧 자유입니다. 의식의 경제는 경쟁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건 경쟁의 진화입니다. 이제 인간은 서로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깊이를 본받습니다. 그 깊이의 교환이 바로 새로운 부의 순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합니다. 돈은 도구이고 의식은 방향이다. 돈은 계산을 가능하게 하지만 의식은 세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부는 이해에서 오고 진보는 신뢰에서 온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경제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로 세상을 설계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으로 관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의 경제로 가는 인간의 선언입니다. 이제 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해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산하는 존재에서 이해하는 존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진짜 부가 태어납니다. 돈의 흐름이 끝나는 곳, 거기서 의식의 흐름이 시작된다.